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7살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접하게 된 방송에 많은 사람들의 가지각색 인생살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며 많은 격려를 받고 있어요. 저 또한 최근에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여기에 사연을 올리신 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도 글을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3년 차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엄마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 같다며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에 가보니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전이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벌써 몸 여기저기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을 거라는 진단 결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한평생 함께 지내던 아빠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힘들어 하셨고 무리해서라도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었지만 수술 받는 도중 잘못될 수도 있는 확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오다 보니 엄마의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떠나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엄마의 가슴이 골마가고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바르며 소독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살이 골마가다 보니 냄새가 지독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가족은 애써 웃어 보이는 엄마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에 남편이 위로를 해주려 노력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기력도 떨어지고 가슴 통증 또한 점점 심해져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집에 돌아오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아, 괜찮니? 아빠가 이번에 일이 좀 생겨서 한 달 정도 지방 출장을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걱정이네.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 아빠도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곤란하네. 한 달 정도만 아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니?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 김서방이랑 상의 후 연락 주렴. 회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사정이 급해 보였어요. 한 달 정도야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 문제로 상의한 결과 당연히 엄마 옆에 있어주라는 말이었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다음날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했고 남편과는 한 달간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어요. 간간히 쉬는 날 저희 부모님 집을 왔다 갔다 하기로 결정을 받고 아빠가 출장이 끝날 때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을 해야 해서 중간중간 엄마한테 전화를 하며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시애미가 전화를 하면 빨리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요즘 따로 지내고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 안 쓰던 몸이 안 좋다고 떨어져 지내면 우리 아들 천혁이랑 집안일 전부 혼자 하라는 말이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그 문제는 남편과 벌써 상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저희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기라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며 사는 거야? 남들한테 온갖 피해는 다 주고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입장 바꿔서 생각은 해보셨어요? 어머님이 만약 저희 엄마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제가 상처받게끔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식으로 말을 전달했길래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요즘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졌는데 아빠가 장기 출장을 급하게 떠나야 해서 제가 한 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제대로 전달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런 행동이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행동인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하면 무조건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집의 일처리들을 끝내고 부모님 집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남편이 바래다 주기도 합니다. 서로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굳이 참견하셔서 찬물을 끼얹는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한심했어요. 남편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난감한 입장이 되었고 괜히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 서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 얘기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저희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받지 않았어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감정 상하기 싫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저희 집 사생활을 보기 위해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그날은 곧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려 했는데 제가 전화를 피하고 있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며 서둘러 가보라는 말에 급하게 집에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것들이 지금 관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제가 그동안 집안 살림 소홀히 한 적도 없고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지저분한 거 절대 못 봐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설거지 정도야 그이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빨래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오면 전부 해놓고 가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래서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다고요. 얘 봐라. 시애미가 한마디 했는데 10마디를 해버리네. 너 나한테 그동안 불만이 아주 많았나 보구나.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 또박또박 하는 거야? 시애미가 이런저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너무 많은 걸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 설명을 드린 거였고 서운한 점들을 얘기했던 것뿐인데 되려 저를 잡아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시며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흔들 정도로 흥분을 하고 계셨어요. 단둘이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 같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야간 근무가 있다던 남편이었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타이밍 좋게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은 붉어진 제 얼굴과 얼굴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시모 앞에서 화가 난 감정을 억누르며 물어보자 아무 말도 못하시곤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며 저를 보며 방금 전까지 화를 내시던 시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로가 많이 힘든 이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남편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어머니라 그냥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먹자고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감정으로 저녁을 함께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괜찮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왔다면 분명 제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를 상황에 상당히 아찔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대충 집안일을 끝내고 남편 차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한창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시기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간단하게 차려드릴게요. 남편은 다음날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돼서 잠깐 인사만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 숟가락이라도 뜨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하루하루 암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엄마를 보고 있던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운 있을 때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떠나버리면 더 이상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고 매일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핸드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켜서 그날의 기록과 사진과 동영상도 많이 찍으며 엄마와의 추억을 보관해 두었어요. 중간중간 아빠와 통화도 하며 엄마의 상태를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도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빠는 무사히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몸살이 나버렸고 며칠 동안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힘겹게 전화를 받자 시모가 하는 말은 다음 주 주말에 제사가 있다는 말이었고 잊지 말고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된다고 통보하신 뒤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끊으셨어요. 분명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걸 알고 계셨을 텐데도 안부는 물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어쩌겠어요. 해야 될 건 해야 하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이 되고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댁 제사 바로 전날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며 아무래도 오늘 내일 할 것 같아 시간이 없다는 말에 급하게 회사에 사정을 설명한 뒤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위태로워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뒤이어 남편도 도착해서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일단 엄마를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구급차를 불렀고 1인 병실을 얻어 조용히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보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덜 아프시라고 진통제가 투여되었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가 들어왔고 엄마의 가슴이 골마 있던 곳을 치료해 주려 하자 제가 평소에도 자주 해왔던 거라 제가 하겠다며 물건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이 병실에 찾아왔고 그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 냄새는? 병원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웬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 너는 내가 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니? 아이고 안사돈한테 올라오는 냄새였어. 거기가 골무면 그렇게 냄새가 심한 거니? 헛구역질이 다 나오겠네. 치료 끝나면 불러라. 나가서 순 좀 돌리고 와야겠다. 정말 오래도 사셨네. 저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아유, 늙으면 곱게 떠나야 돼. 듣자 하니까 정말 말이 심하잖아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엄마 앞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꼭 입 밖으로 내뱉어야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언젠가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꼭 지금 하신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뱉은 막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썩은 내가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며 제 얼굴에 갑자기 손찌검을 하셨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말릴 틈도 없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급하게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아버님은 미안하다며 당황했는지 시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럴 거면 왜 오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병실 밖에서 시모는 저를 향해 베어먹지도 못한 것이 어른 알기를 개똥으로 한다며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며 제삿날 늦지 않게 오라고 한마디 한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사가 생각이 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참 뒤에 병실로 들어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너무나 황당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제사가 먼저냐고 화를 내자 남편도 당연히 가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진정시켜 주려 애썼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문자 한 통 오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제삿날 늦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해야 할 도리는 지키라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엄마는 약기운 때문인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지만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남편은 집에 돌려보내고 저희 가족끼리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쉬지 않고 오더라고요. 제가 제삿날 음식 준비 때문에 시모가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하셨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에서 난리칠 것 같으니까 일단 전화를 받아서 상황을 진정시킨 뒤에 정리해 나가자며 자기가 말리려 해봤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켜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진정이 된 엄마에게 다시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아 나와서 받았습니다. 너 정말 내가 막 나가는 모습 보고 싶은 거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 공과 사는 구분하라고 그랬지? 너 위 안 싸더니 지금 세상 떠났니? 아직 병원에 누워있잖아. 그럼 일단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병원에 가서 난리를 쳐야 되겠어? 지금 당장 달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네가 머리가 있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거다. 앞으로 30분 줄 테니까 숨도 쉬지 말고 달려와. 알겠어?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아주 물러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끊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잠을 자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충격을 안겨주는 것보다 눈 딱 감고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곁을 지키고 있는 아빠에게 어느 정도 상황을 설명한 뒤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남편과도 대화를 했고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가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에 앞치마를 던졌고 앞치마를 펼치니 비닐 장갑이 있더라고요. 시모는 썩은 내 나는 더러운 맨손으로 음식 만들지 말라며 비닐 장갑을 건네준 거였고 저는 이를 갈며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며 주방으로 달려와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양팔을 걷는 순간 시모는 국자를 싱크대에 강하게 내려치면서 주방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사 음식을 힘들게 만들었고 시간이 돼서 제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보며 주방에서 전화를 받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 제 이름을 부르고 떠났다고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마지막 떠나는 길 엄마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었어요.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눈치챘는지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냐며 물어보는 대답에 짐 챙겨서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남편이 아버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놀란 듯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보라며 미안해 하셨어요. 뭐라고? 지금 시작했는데 가겠다는 말이 나와? 얘, 너 나랑 장난하니?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영주도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어머니가 더 잘 알면서 그래요? 지금 같이 가봐야 하니까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서둘러 가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결국 눌렀던 감정이 터지면서 제사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제사상을 뒤엎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모가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저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분명 함께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악독한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도 없었고 시댁에서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엄마한테 빨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저는 병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머리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화장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돼서 사람 꼴이 아닌 상태로 엄마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오열을 하며 엄마를 불러 외쳤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으셨던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끝내 놓지 않으려 했던 엄마와의 손을 놓게 되었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벌써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관해 두었던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며 엄마를 기억했고 그러던 도중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지 아주 잠깐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정도 잠을 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리는 사이 제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고개를 돌려보니 시모가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잠이 확 달아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제 핸드폰을 시모가 만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뺏으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남편은 난감한 듯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이 핸드폰을 보자마자 달려가 시어머니를 밀치고 말았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와 함께한 추억들이 담아져 있던 사진들과 동영상, 음성 녹음 파일들을 전부 삭제해버렸더라고요. 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흘러 시어머니를 용서해줄 수가 없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 아버님은 시모를 데리고 장례식장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제 인생에 있어 제일 증오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은 끝이 나게 되었고 핸드폰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주는 업체에 남편이 맡겨주면서 다행히도 삭제됐던 파일 전부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과의 인연은 아예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이사까지 결정을 했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아예 인연을 끊고 살다 보니 마음은 편했지만 제 마음에 항상 자리 잡은 시모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이것 좀 봐봐.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서류가 나한테 배달이 됐거든? 그 안에 자료들 보면 당신도 엄청 놀랄걸? 남편이 건넨 서류를 다급하게 열어보는 순간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아버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진들에 눈에 담지 못할 장면들까지 있었고 그런 자료들에 너무 놀란 저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냐며 재차 물어봤지만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걸 남편에게 건네준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느껴졌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있던 사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시모는 뼈도 못 추릴 정도의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남편이 고민을 하자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등기가 배달이 되었고 안에 있던 자료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보상의 조건도 없이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건네주는 자료가 몇 차례 더 있었고 저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자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문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건물로 들어서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편함에 누군가 주위를 살피며 서류 봉투를 또다시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 의문의 남자를 붙잡았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뿌리치려 하는 걸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외치자 주변에 있던 주민분들이 의문의 남자를 붙잡고 모자와 마스크를 벗겼는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자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이 그동안 전부 저에게 건네고 있던 자료였어요. 등기로 배달이 되었던 것들 전부 남편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였고 제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남편이 계속해서 자료를 건네주며 움직이길 바랬던 거였어요. 왜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이잖아. 내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길 원했던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얼마 전에 우연히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보게 되었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뒷조사를 해보니 엄청난 자료를 건네주더라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충격적인데 내 손으로 이걸 전부 아버지한테 보여줄 수는 없겠더라고. 자식이 부모의 사이를 찢어 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 어머니한테 쌓인 감정도 있고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생각했어. 어찌됐든 모든 건 바로 잡아야 하잖아.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길래 계속해서 자료를 건네준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도 되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증오하고 살고 있는 건 맞지만 막상 남편에게 자료를 건네받으니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남편보다는 제가 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해 저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남편에게 더 이상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서류 전부를 시댁에 가지고 찾아갔고 그동안 연락 없이 인연을 끊고 있었던 저를 보자마자 아버님이 놀란 듯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치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으라고 얘기했지만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 곧바로 서류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아버님이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보자마자 전부 떨어뜨리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시모를 바라보던 아버님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셨고 결국 시모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모든 걸 숨길 수 있고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을 남편은 바로잡고 싶어 제 손을 빌렸어요. 그런 행동이 차라리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결정을 제가 내릴 수 있게 남편이 선택권을 준 거니까요. 그렇게 시모는 아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2번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되었고 시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아버님과 남편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 늙어서 어디에서 벌어먹고 사냐고 울분을 토해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혼자 외로이 살다가 세상 떠나길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거고 도움도 주지 않을 겁니다. 눈을 감을 그 순간까지 곁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살면 모든 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를까요? 정말 한심하기만 하네요. 현재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전부 풀렸는지 현재 임신 7주차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밝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겪었던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